우리는 종종 내 강아지가 나를 엄마로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죠. 귀여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오면서 자라기까지 여러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특히 말 못하는 강아지가 집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알 턱이 없다 보니 때로는 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이 털복숭이 친구들의 눈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부모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신호읽기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곧 데려올 반려동물 친구 또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가 보이는 행동이 좀 더 구체적이고 마치 진짜 보호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반려동물들이 우리 사람처럼 생각해서 엄마, 아빠로 보는 행위들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강아지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강아지가 함께 사는 주인을 엄마 아빠로 보는 건 아닙니다. 동물의 관점에서 무리를 이룬 집단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쉽게도 개의 가치관에선 당연한 과정이지만 사회적 집단을 이룬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젖을 떼는 순간부턴 보통 어미의 역할이 줄어들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음식과 장소, 휴식과 사랑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강아지는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사람이자 보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엄마로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찍 만났을수록 어렸을 적 사회화 과정을 거쳤을수록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사회적 동물로 활동하게 되면서 강아지들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혼자 두면 불안하거나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처럼 두렵거나 확신이 없을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원하는 것처럼요. 때문에 강아지는 애정과 관심을 위해 주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사랑과 보살핌의 느낌을 항상 원해서죠. 그럼 이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들이자 우리를 엄마로 보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주인과 강아지 간에 서로의 바디랭귀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아지 나이와 상관없이 처음 데려온 분들은 말을 못하는 강아지의 몸짓 표현을 읽는 게 서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당연한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 간에도 처음 만나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파악하는 게 어렵잖아요.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디랭귀지를 무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품종마다 강아지가 표현하는 강도와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읽어내기 위해선 우리 역시 강아지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내야 한다는 거죠. 자주 관찰하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을 만들다 보면 강아지의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신호부터 벌써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복을 나타낸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리와 귀를 낮추는 건 두려움이나 불안을 나타내지만 반대로 귀를 쫑긋 세우게 되면 호기심과 흥분이 올라간 상태란 것도요. 그럼 이렇게 강아지만의 바디랭귀지를 점점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를 부모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자신을 어딘가로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강아지가 자주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호자이자 엄마 또는 아빠로 보고 있는 강력한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말을 따르게 되는 거죠. 사회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 앉아와 같은 훈련들을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에 빨리 알아듣고 잘 따를수록 더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간식은 훈련의 시너지를 돕는 가장 훌륭한 수단인 것이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강아지일수록 여러분의 주인이자 보호자로 느끼고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자라면서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키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런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오랜 집단 생활의 습성으로 사회화 훈련을 통해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지만 온전히 교육받지 못했을 땐 이로 인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안절부절 못하는 강아지들의 모습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들 중 하나인 겁니다. 엄마라고 생각하는 존재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중요한 아이들인 만큼 엄마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이 복실한 털을 가진 친구들의 기대인 거죠. 항상 여러분에게 붙어있다면 이것 또한 애착의 유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기다릴 때, 산책할 시간이 됐을 때 등 특정 활동이 익숙해져 있을 때면 그걸 하고 싶어 낑낑거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강아지들의 이러한 바디랭귀지를 읽어가며 보호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내용으로는 냄새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후각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고 예민해서 주인의 냄새를 가장 잘 파악하는데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50배나 많은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다고 해요. 즉 냄새로 세상을 구분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에모리 대학의 동물신경연구인지에 따르면
강아지의 뇌에는 주인의 냄새를 인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냄새보다 주인의 냄새를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우선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어릴 적부터 맡은 엄마와 아빠의 냄새일수록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맡고 알아채게 돼요. 냄새 자체가 보상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 냄새가 난 소품들도 강아지가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와의 활동에서 우리를 부모로 느끼는 냄새가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호자와의 활동으로 기억된 목소리는 강아지들에게 우선적으로 구분하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요. 자주 놀아주고 같이 있는 시간이 긴 주인일수록 엄마만의 다양한 높이부터 음색을 구분하는 습관을 길들일 수 있게 돼요. 후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도 목소리만으로도 보호자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훈육할 때, 간식을 줄 때, 함께 놀 때 등등 상황에 따른 여러분의 감정을 담은 목소리를 자주 전해줄 수 있을수록 목소리를 통한 엄마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바디랭귀지를 중심으로 강아지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할 때 보이는 표현 방식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몸의 표현을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동물은 바디랭귀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강아지들만의 언어를 읽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지만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내 강아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얼마 안 가 그들만의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남다른 보호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남은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요. 반려견과의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를 부모로 여기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이유들도 여기서 필요해집니다.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고 양질의 시간에 함께하면서 강아지와의 다양한 감정을 순간마다 누리는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